정리검사 했더니만 희귀질환도 좀 어떻게 보면 고치기가 힘든데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극희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처방받은 약들은 좀 오래 먹으면 또 부작용도 좀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집사람은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EBM 센터에서 하는 거를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게 맞다. 우리 집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계속 양약으로만 이게 호전이 안 되니까 식이요법으로 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왔죠. 나이는 시읒 대시고 지역은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작년 봄인 것 같아요. 그 극희 질환으로 판정받은 거는. 봄에 판정을 받아서 제가 여기 다닌 게 6, 7월 대학교 병원을 한 3, 4년 정도 다녔는데 비염 때문에 다니게 됐어요. 그때 선생님이 비염 수술을 한번 하자고 해서 비염 수술을 했는데도 하고 나면 그때 뿌리고 또다시 그 이 증상이 재발이 돼서 2차 비염 수술까지 했습니다. 근데 2차 비염 수술까지 했는데도 이 증상이 호전이 안 돼서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검사를 좀 해보더니만 우리 쪽이 아니고 류마티스과 가서 정밀진단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전과가 된 거죠. 이제 류마티스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밀검사 했더니만 지금처럼 그 희귀성 질환이라는 게 그때는 하늘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희귀질환도 좀 어떻게 보면 고치기가 힘든데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극희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 있는 교수님이 잘 얘기를 해주셔서 치료 잘 받고 하게 되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는 와중에도 증상이 호전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약만 이렇게 먹고 처방받은 약들은 좀 오래 먹으면 또 부작용도 좀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여기는 우리 집사람이 사실은 찾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낫다는 사례들 이런 것들 좀 많이 해보고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쪽으로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해서 EBN 센터로 오게 된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를 한의에서 고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제 생각하고 좀 틀려서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EBM 센터에서 하는 거를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게 맞다. 우리 집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죽을 때까지 먹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 몇 년 동안 계속 다녔으니까 그래서 저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계속 양약으로만 이게 호전이 안 되니까 식이요법으로 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왔죠. 근데 처음에는 과연 이게 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많이 들긴 했었어요. 그것도 증상은 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원인 모를 붓는 게 있었어요. 목 아래쪽, 이런 편도 쪽인가 이쪽에도 한번 벗었었고 예전에 어렸을 적에 보면 이제 벌거리 먹은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한번 벗었었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그게 밤에 와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병원을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라진 거예요. 밤새. 그때도 혹시 몰라서 내 병원을 갔는데 원인이 없다. 괜찮다. 나는 본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괜찮다. 치과 쪽으로 보내더라고요. 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평상시보다 조금 보였는데 많이 볼 때보다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좀 벗는데도 거기서는 뭐 별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도 그런 증상이 있어서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서. 일단 원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안 불안하게. 이 시기에는 어떤 증상이 일어날 거고 미리 얘기를 해 주셔서 이게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장기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좀 들긴 했었는데 막상 또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또 따라가다 보니 그 다음에는 또 수치가 떨어져서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대로 그래프대로 나가기 때문에 불안은 있었지만은 믿고는 있었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기쁘고 원장님이 생각한 그 그림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 해가지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원장님보다 제가 더 기뻤고요. 저 같은 이제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질환에 대한 판정을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마 얼마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들었으니까. 네. 근데 원장님이 하라는 처방 내려주신 대로 해가지고 1년도 안 됐죠. 지금 한 7, 8개월 정도 된 건데 이 정도의 호전이 있다 하면 정말 믿고 따르면 호전이 될 수 있구나. 극히 위기 질환도. 제일 처음에 저는 못 고칠 거라고는 좀 생각을 했지만 계속 한 달 지나면서 내 몸이 치유되고 있는 게 좀 느끼면서 정말 양약도 끊고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갔을 때는 선생님이 검사 수치를 보더니만 아주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치가 낮아졌는지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여기 다닌다는 얘기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녹즙 많이 먹고 술 안 먹고 관리 잘하고 있다. 그게 다다. 그냥 그러고만 말고. IgG4? 그게 원래 수치가 11,000, 12,000대였었는데 요번에 수치가 1,100대였어요. 그래서 내 선생님도 그 수치를 보고 아마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반응이 올라왔을 때는 좀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제 두려움은 있었지만 원장님이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잘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지 두려움만 생각만 있었지 날 거라고는 원장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잠잘 때 기침 가래가 끊어가지고 누우면 침이 콧물이 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기침이 나게 되면 가래가 나오고 해서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눕지를 아예 못했으니까요. 자게 되면 앉아서 잤어요.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수술할 때뿐이었어요. 수술하고 2, 3개월 지나면 도로 원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볼 붓는 거는 없어요. 7월부터 다녀가지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긴 한데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픈 거를 1부터 10까지 하면은 양약 먹을 때 여기 EBM 다녔을 때 10이라 하면 지금 EBM 센터를 7, 8개월 정도 다니면서의 정도는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다음 달이면 1이나 0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은 잘 잡니다.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지금은 그 증상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한 번씩은 깨요. 자다 보면은 이제 그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서 한 번씩 깨는데 예전에는 수시로 깼다 하면 지금은 자다가 한두 번이 아침 저녁으로 먹던 거를 약도 많이 줄였지만 이제 저녁약은 안 먹을 정도로 아침약만 한 번 먹는 걸로 제가 좋아하는 고기, 술 이런 걸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그게 많이 힘들었고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거는 다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음식이 다 반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야채는 별로 안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야채를 주로 많이 먹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고기 종류를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고기가 아니라 이제 생선 종류를 많이 먹어야 되고 먹고 싶은 거를 못 먹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봤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어디 모임 자리를 가다 보면 제가 안 먹으면 저는 괜찮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동정의 눈빛, 쟤 아파서 못 먹는구나 이런 눈빛, 이런 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족 모임 갈 때도 다른 사람들은 나 때문에 뭐 식단 같은 거를 잡을 때 좀 고민을 많이 하거나 잡을 때 좀 애로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했었죠. 자기 혼자 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으니까 꼭 주변에 가족에 있는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집사람의 공이 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쓰려는 음식들, 그 재료들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한 번도 안 해봤던 음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나한테 맞는 음식을 좀 찾아서 인터넷에 막 찾아가지고 음식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다른 거를 먹고 싶어도 우리 집사람이 노력하는 걸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음식 만드는 게 이제 집사람이 가장 고민이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음식도 처음에는 다 해주는 걸 너무 힘들다 보니 EBM 센터에서 또 도시락 식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 주문해서 먹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못 고치는 병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못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7개월 만에 이렇게 제가 몸이 좋아지는 걸 보고 느끼고
진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교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약만 그냥 계속 먹는 게 평생 먹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먹고 싶은 거를 좀 많이 좀 먹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이라는 게 좀 조절하면서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혼자 외로운 싸움보다 한 명, 두 명 그 옆에 있으신 분들이 더 응원해 주시면 훨씬 더 빨리 나실 텐데, 의지도 되고 본인이 환자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북돋워 줘야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족의 사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가 면역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